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지클리커에서 출시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시리즈인 마그네온 X, XRT107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K 폴링 레이트, 128K 스캔 레이트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0.005mm 단위로 조절 가능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탑재해 발로란트나 리듬 게임에 최적화된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현재 출시 이벤트로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오후 2시까지인데 제가 영상 올리는 시점 바로 다음 날에 이 이벤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할인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베어링 XRT68도 할인 이벤트에 포함입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분 스위치는 두 알이 들어가 있네요. 키보드를 딱 봤을 때 키캡의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아마도 이 불투명한 부분에서 빛이 투과가 되는 샤인스루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 각인은 이렇게 정각으로 되어 있네요. 영문 각인은 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캡이 특허 출원이 완료된 디자인 키캡이라고 하네요. 키캡 내부의 반투명 X 디자인? 요거 한번 바로 연결해봐야겠는데요. 케이블 꽂는 곳은 좌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연결을 하면 LED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이 각도에서는 좀 뽀얗고 밝게 나오는데 이 느낌도 너무 좋죠. 거기다가 사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야, 이거 좀 느낌 있네요. 지금 영문에서만 샤인스루 들어가서 불빛이 새어나오죠. 자, 이 제품은 다른 색상도 있는데요. 같이 LED를 켜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살짝 짙은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노브를 이용해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거는 뭐 따로 클릭이 돼서 뮤트 온 오프가 되지는 않고 볼륨 조절만 가능합니다. 휠을 굴리면은 구분감은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돌아가네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로 나왔고 키보드 바닥면에는 이렇게 경사 조절 다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강판은 홀 이펙트 안정성을 위해 단단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꾹꾹이를 했을 때 완전히 단단하진 않고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자석 스위치가 저소음 레이저 자몽 스위치인데요. 스테빌라이저 테스트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런데 스페이스바 소리는 약간 좀 더 시원하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튀는 정도인데 충분히 무난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타건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보글 무소음 레이저 자몽 스위치를 타건해 보았습니다. 이 키보드는 스위치가 딱 이거 하나 단일 옵션으로 출시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솔로로 타건을 했을 때 살짝 튄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타건할 때는 보통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엄지로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힌 정숙하고 조용한 타건음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품 타건하면서 바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클리커라는 브랜드의 제품 품질 수준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이번 짝이 진짜 밸런스 있게 정말 잘 나온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건을 진행하면서 거슬리거나 불편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자, 다시 키감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레이저 자몽 스위치는 딱 일반적인 45g 포스의 적당한 기압에 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쫀쫀한 저항감이 있고요. 키감 자체가 심심하지 않은 쫀득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석축 특유의 날리는 느낌이라던가 스위치 안쪽이 좀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엠프티 스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안이 좀 옹골차게 꽉 찬 느낌입니다. 이번 짝 괜찮네요 진짜. 자, 그리고 저소음 설계라서 게임할 때 디스코드를 통해 팀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고요. 저녁에 엄마 몰래 몰컴할 때도 좋겠죠. 그리고 이게 저소음 키보드니까 사실 사무용으로도 안성맞춤이긴 합니다. 뭐 넘버패드까지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는 뭐 계산기 키도 들어있어요. 뮤트 온오프 키가 여기 있었네요. 뭐 물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필요한 사무 업무는 없긴 한데 네. 자, 게이밍 키보드의 타건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G클리커는요, 요즘 게이밍 달고 출시하는 제품들은 전부 이 꾹보드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G클리커 브랜드 내부에 메이플 유저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도 살짝 드는데요. 아무튼 이 기능을 게이밍 시리즈에 항상 챙겨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꾹보드 키보드만 구매하길 원하는 유저분들의 제품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는 외부로 접속해서 편리하게 세팅 가능한 웹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서 한국어로 세팅 가능하고요. 프로필은 기본을 포함해서 총 5개 세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뭐 키 매핑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키 하나에다가 조합 키 같은 거를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설정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매크로 기능을 기록해서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고급 키 쪽에 4개의 키 입력을 지원하는 DKS 기능과 이제는 말하면 입 아픈 MT 기능, TGL 기능이 있고요. 여기 RS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소 탭이라고 불리는 기능이기도 한데 A랑 D를 예로 들어서 2개의 키 중에서 더 깊게 눌린 키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SOCD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요거 취소한 다음에 여기 펄스 탭 쪽을 보면은 여기서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SOCD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펄스 탭은 그냥 일반적인 정도보다는 좀 더 심화된 세팅이 가능하고요. 펄스 탭 기능을 A랑 D 키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A 키를 누른 상태에서 D 키를 누르면 D 키가 나오게 되고 D 키만 떼면은 눌려져 있던 A 키가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 설정 메뉴에서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세팅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보통은 WASD 키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고요. 빠른 트리거를 눌러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0.005 단위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최저는 0.005mm, 누르기 값, 놓기 값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는 액추에이션 포인트죠. 입력 지점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스위치에서 어느 정도 누르면 입력이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좀 올려야지 스피드 스위치처럼 되는 거겠죠. 바로 옆에 있는 폴링 레이트 메뉴에서는 폴링 레이트 세팅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8K로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캘리브레이션 메뉴에서는요, 이 자석축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되게 교정을 해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제품의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때, 아니면 좀 이상하게 정상 작동이 안 될 때 이 교정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눌러가지고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정은 완전히 다 끝내지 않고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키만 교정한 다음에 교정 종료를 눌러가지고 마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LED 세팅도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바꿔가지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LED가 화려한 제품이라서 이런 거 꾸며보는 재미도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LED를 넣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LED 품질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살짝 이런 단색 세팅도 괜찮죠. 세팅을 통해서 사이드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0.005로 놨을 때 약간 좀 입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캘리브레이션도 돌려봤어요. 그런데 잘 작동하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래피드 트리거 값을 조금 낮춰봤거든요. 사실 너무 극단적이긴 했잖아요. 수치가 0.005mm였으니까요. 아무튼 수치를 바꾼 이후에는 정상 작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너무 타이트한 값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맞추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좀 좋은 반응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그 타이트하게 0.005로 맞춘 다음에 만세 브레이킹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해보기,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값 조금 더 낮춰보기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잘 되는 거 보면 일시적인 오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나냐면은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 값을 엄청 공격적으로 놨을 때는요, 키를 이렇게 눌렀다 떼고 막 그럴 때 미세한 떨림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살짝의 떨림 정도까지도 입력이 됐다, 입력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 자체는 엄청 예민한 게 맞는 거고요. 요런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0.1 정도? 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0.8도 괜찮게 나왔고, 예. 이거 막 다시 막 돌려봤을 때는 또 괜찮게 나와가지고, 예,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으면은 안정적으로 쓰기는 애매하다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